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는 명실공히 대만을 대표하는 대도시입니다만은 면적도 서울에 비해서 반이 되지 못하고 인구도 한 250만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타이베이 인근에 있는 생활권에 속하는 도시까지 다 아우르게 된다면은 인구가 한 900만 정도로 전체 대만 인구의 약 3분의 1 정도가 여기 근처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대만 사회의 모든 모습을 다 응축되어 보여주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거리의 모습은 대체적으로 서울과 큰 차이는 있다고도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대만인이만큼 그 특유의 특징적이고 흥미로운 서울과는 다른 그런 풍경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한 4가지 정도 대만 타이베이에서 관찰해 볼 수 있는 독특한 거리 풍경 4가지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로라는 건물 양식입니다. 지로는 일종의 긴 회랑 구조를 가진 건물 양식을 말합니다. 지는 한자로 기자의 한자 대만식 발음이고 로는 루의 대만식 발음입니다. 글자 그대로는 걸터안전 건물이라는 뜻입니다. 1층에 회랑식 구조를 가진 상가가 위치하고 있고 2층부터 3층, 4층 이렇게 쭉 주거 공간이 위치합니다. 그래서 마치 그 주거 공간이 1층 위에 걸터 앉은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물이다. 지로라고 합니다. 이 지로는 역사적으로는 18세기에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을 때 인도의 폭염을 어떻게 피해보기 위해서 도입한 건축 양식이라고 그럽니다만은 양식이 중국 남부를 거쳐서 대만으로 유입되었습니다. 중국 그 대만 근처에 있는 푸젠성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주로 이 루트를 통해서 대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회랑 구조도 처음에 직접적으로 지로를 전파해준 푸젠성의 그 또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미묘한 차이가 있고요. 그 외에 대만이 일제 시대에 또 식민 지배를 받았을 때 일본식 건축 양식도 가비가 되고 또 훗날 그 국민당이 공산당에 폐주해서 대만으로 다시 도피했을 때 그 당시 이후에는 또 미국식 서양식 건축 양식이 영향을 미치게 돼서 한마디로 지로라고 하지만 아주 다양한 모습의 지로가 있습니다. 아주 고전풍의 뭔가 조금 예스러운 분위기의 지로도 당연히 있고요. 최근에 만들어진 경우에는 아주 현대풍이라 그래도 워낙 또 다양한 종류의 건축 양식이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대만 타이페이를 혹시 가보실 기회가 있으면 이런 점에 주목을 하셔서 구경해 보시면 흥미가 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그 대만의 거리 풍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특징적인 풍경은 오토바이입니다. 사실 정확하게는 스쿠터입니다만은 오토바이가 그 밀집해서 다니는 그런 모습은 정말 특징적입니다. 뭐 동남아 국가 베트남이나 뭐 이런 나라에서도 오토바이 문화가 상당히 뿌리 깊어 볼 수 있습니다만은 동남아와 조금 차이가 있다면은 동남아는 약간 무질서한 느낌이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그냥 뭐 이리저리 다니고 그런데 대만은 그래도 상당히 그 규칙적으로 뭔가 조금 그 정돈된 모습으로 오토바이가 때를 지어 다니는 게 조금 차이가 있다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출근길에 신호를 기다리면서 대기하고 있는 오토바이는 마치 경주선에서 신호탄이 터지면 앞으로 달려갈 것을 대기하는 선수들 같은 모습도 보이고 말이죠. 고가도로 같은 경우에는 폭포수가 내려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가 바뀌면은 그냥 굉음을 울리면서 수십 대의 오토바이가 질주하는 모습도 또 장관입니다. 이 오토바이
대만에서 정말 많습니다. 자동차 등록 대수의 한 1.7배, 통계상으로 인구의 약 60%가 1인당 한 대씩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다고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왜 이렇게 대만에서 성행을 하느냐 하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첫째는 기동성이 좋고 구입 및 유지비가 별로 들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둘째는 인프라가 좋습니다. 웬만한 골목길 또는 건물 앞에 오토바이를 위한 주차 공간이 있고요. 심지어 그 도로에도 자동차와 동등한 거리로 어떤 오토바이가 대기할 수 있는 대기 공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만이 대체적으로 그 동쪽은 산악 지역이고 서쪽이 표문 지역인데 말이죠. 이 지역은 오토바이가 다니기에 단거리 여행 또는 장거리 여행을 다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지역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아무런 통행상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대만은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눈이 많이 오거나 또는 빙판이 생기거나 이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로 큰 사고의 그런 걱정 없이 안전하게 운행을 하면서 교통의 편의를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대만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특히 타이베이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차고를 넉넉하게 여유 있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집을 갖고 있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오토바이 같이 주차 공간이 좀 큰 공간이 필요 없는 그런 교통수단이 이렇게 인기가 있는 이유가 됩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입니다만은 아무래도 오토바이 문화라는 게 대만에서 워낙 오랫동안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더 쉽게 그냥 크게 어렵지 않게 오토바이를 구입하고 운행하는 그런 문화가 뿌리 깊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흥미로운 거리 풍경은 쓰레기 처리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쓰레기를 하면 요즘 분리수거를 하면은 쓰레기 수거차가 와서 다 거둬 갑니다만은 대만은 정말 흥미롭게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는데 넣으면 차가 오는 게 아니고 차가 오면 사람들이 그 쓰레기를 들고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만 거리에서 며칠 잠시 머무른 관광객의 경우에는 볼 수 있는 기회가 없겠습니다만은 한 달, 두 달 이렇게 있게 되면은 음악을 울리고 들어옵니다. 엘리제를 위하여 또는 소녀의 기도 이런 음악이 대표적입니다만은 음악을 울리고 쓰레기차가 오면은 거리에서 쭉 기다리고 있던 주민들이 쓰레기차로 달려가서 이제 거기에 쓰레기를 버립니다. 조금 작은 동네에서는 동네 주민들끼리 여러 가지 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주민들의 쓰레기를 또 모아가지고 쓰레기 차에 대신 버려주는 그런 대행업체까지 생길 정도입니다. 대만도 옛날에 한때 쓰레기 섬, 가비지 아일랜드 이런 이상한 별명이 있을 정도로 쓰레기가 정말 거리에 많았다고 그럽니다만은 그래서 대만 쥐, 바퀴벌레 이런 거에 온상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97년부터 이런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주민들한테는 아무래도 좀 번거로울 수밖에 없습니다만 물론 습관이 되면은 또 자연스럽게 생각이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거리는 상당히 깨끗해져서 우리나라도 요즘 쓰레기통을 거리에서 보기가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만 대만 역시 쓰레기통이 거의 거리에서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대만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은
도교 사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교회가 많죠. 어디 웬만한 도심지의 어느 골목이나 심지어 대로변에서도 교회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만은, 대만 역시 물론 교회는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아주 그 숫자가 적습니다. 그 대신에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도교 사원입니다. 도교 사원은 중국 고대의 신선 사상에 도가의 철학, 불교의 색채가 가미되어서 이렇게 발전을 한 그런 중국 특유의 종교입니다만은, 대만 타이베이의 크고 적은 도교 사원을 정말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를 능가할 정도로 아주 큰 규모의 도교 사원도 있고요. 아주 그 동네 판잣집 같은 그런 작은 규모의 도교 사원도 있습니다. 도교 사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이걸 믿는 사람도 많다는 뜻이 되고, 또 아무래도 상업적인 이윤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믿는 신은 다양합니다. 대만에서는 주로 바다의 여신이라는 마조, 여러 가지 행운을 가져온다는, 안전을 가져온다는 그런 마조가 제일 유명합니다만은, 우리가 잘 아는 삼국지역 연의에 나오는 관운장도 아주 중요한 도교의 신 중에 하나입니다. 관운장은 물론 우리에게는 무력이 아주 좋은 장수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주판을 발명을 처음 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이제 밝은 사람으로 평가가 되고 있어서 상업의 신, 어떻게 돈을 좀 버리게 해주십시오, 이런 걸 기원하는 그런 신으로 또 초항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 도교 사원은 들어가면은 정말 화려합니다. 그 자체로만 해도 구경할 만한 가치가 있을 정도로 장식이 정말 화려하고요. 또 언제나 가면은 도교 사원의 신들에게 자기 가족, 안전, 행운, 취업, 결혼 등등을 빌고 있는 현지인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지인들의 신앙생활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만나 뵈어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또 구독을 해주셔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을 볼 기회를 가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